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그중에서도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RLC 직렬 회로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아시죠? 거기 올라온 글 65,003회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걸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이랑 전류가 왜 또 어떤 조건에서 위상이 같아지는지 그걸 동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는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특히 그 핵심 공식들 중심으로 확실하게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학습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RLC 회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시된 핵심 질문부터 봐야겠죠.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객관식 문제네요. 보기가 1, L equal C, 2, 오메가 LC equal 1, 3, 오메가 제곱 LC equal 1, 4, 오메가 LC 제곱 equal 1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어요. 잠깐 어떤 게 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RLC 회로,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고, 그쵸? 근데 블로그에서 아주 기발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줄다리기 대회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들으면 각 소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머릿속에 확 그려지실 거예요. 먼저 인덕터, L이죠. 얘는 그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변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려는 힘, 이걸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부르죠.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식으로 쓰면 XL은 오메가 L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오메가는 각주파수, 그러니까 교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L은 인덕터 고유의 값, 인덕턴스죠. 단위는 헨리를 쓰고요. 비유에서는 이 인덕터가 줄다리기에서 한쪽 편 힘센 선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주파수 오메가가 커지거나 아니면 인덕턴스 L 값이 클수록 이 방해하는 힘 XL은 더 커지는 거죠. 단위는 저항이랑 똑같이 옴을 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커패시터 C가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도 역시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이번에는 전압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힘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냅니다. 공식으로는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C는 커패시터의 용량, 커패시턴스고요. 단위는 페럿이죠. 재밌는 건 이 커패시터에 방해하는 힘 XC는요. 각주파수 오메가나 커패시턴스 C 값이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져요. 인덕터랑은 완전 반대죠. 그 줄다리기 비유에서는 반대편 힘센 선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단위는 역시 옴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항, R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류 흐름 자체를 방해하는 순수한 저항 성분입니다. 줄다리기 비유에서는 뭐 선수들 힘과는 별개로 그 줄이 땅에 끌리면서 생기는 마찰력 같은 역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단위는 당연히 옴입니다. 정말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줄다리기를 할 때 양팀 힘이 정확히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줄은 어느 쪽으로도 안 끌려가고 딱 균형을 이루잖아요. RLC 직렬 회로에서도 아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덕터가 전류 변화를 방해하면서 만드는 힘,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꼬를 오메가 L이었죠. 그리고 커패시터가 전압 변화를 방해하면서 만드는 힘,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 두 힘은 교류의 주파수, 즉 오메가 값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변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XL은 커지고 XC는 작아지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낮아지면 XL은 작아지고 XC는 커지죠. 근데요, 어느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 두 힘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리액턴스, XL하고 XC가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상이 서로 180도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즉 XL 이퀄 XC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이 두 힘이 서로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립니다. 마치 그 줄다리기에서 양쪽 힘이 똑같아서 줄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요. 바로 이 특별한 상태, XL이랑 XC의 영향력이 딱 상쇄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공진, 레조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진 상태가 되었을 때 회로는 마치 인덕터 L이랑 커패시터 C가 없는 것처럼 그냥 오직 저항 R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하게 돼요. 순수 저항 회로에서는 전압이랑 전류 이상차가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RLC 직렬 회로가 이 공진 상태가 되면 회로 전체의 전압과 전류 위상이 같아지는, 즉 동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요. 그러니까 X하고 C의 영향력이 서로 딱 사라지는 그 공진 상태가 바로 전압이랑 전류가 동상이 되는 조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XL은 XC라는 거고요. 그럼 아까 그 문제 보기들에 있던 공식들 있잖아요. 뭐 오메가 제곱 LC는 1 이런 거? 그건 이 XL은 XC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관계가 명확해지려면 XL은 XC라는 조건에 우리가 아는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 돼요. XL은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L은 XC라는 건 결국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 분의 1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식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 분의 1 이걸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양변에 오메가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변은 오메가 곱하기 L 곱하기 C가 되고 오른쪽 변은 1만 남죠. 즉 오메가 제곱 LC 이꼴 1. 네, 바로 우리가 찾던 그 공식이 유도되는 겁니다. 따라서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나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학적으로 오메가 제곱 LC 이꼴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공식, 이게 바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공식입니다. 와, 그렇군요. XL은 XC라는 그 물리적인 현상이 결국 오메가 제곱 LC는 1이라는 딱 떨어지는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아, 이 공식은 정말 잘 기억해야겠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L은 인덕턴스, 헨리, C는 커패시턴스, 페럿. 네, 이 기호들도 잘 알아둬야 하고요. 맞습니다.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진 조건만 묻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려면 L 값이나 C 값이 얼마여야 하냐 이런 계산 문제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오메가 제곱 LC는 1이라는 공진 조건이 만족될 때 회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겠네요. 블로그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공진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크게 한 3가지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회로 전체의 방해 성분, 이걸 임피던스 Z라고 하죠.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임피던스라는 건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L, XC, 이걸 다 합쳐서 생각한 교류 회로의 총 저항 같은 개념이에요.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는요. 식으로 쓰면 Z는 루트하고 그 안에 R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XL 마이너스 XC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돼요. 단위는 오음이고요. 근데 공진 상태에서는 XL은 XC니까 XL 마이너스 XC 이 부분이 0이 되어버리죠. 아, 0이 되는구나. 그렇죠. 따라서 임피던스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0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R제곱, 즉 R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의 임피던스가 순수한 저항 R 값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Z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즉 최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아, L이랑 C의 그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회로를 방해하는 게 R밖에 안 남아서 전체 임피던스가 R 값으로 제일 작아지는 거군요. 네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최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옴의 법칙 아시죠? V 이퀄 R. 이걸 교류 회로에 적용하면 I 이퀄 Z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V는 회로에 걸리는 전압 볼트 V, Z는 임피던스 옴, 오메가, I는 전류 암페아 A고요. 자, 그럼 전압 V가 일정하다고 할 때 공진 상태가 되면 분모인 임피던스 Z가 R값으로 최소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분모가 가장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전류 I는 V 나누기 R, 즉 R분의 V가 되어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직류회로에서 저항만 있을 때랑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가 최대가 된다. 딱딱 논리적으로 연결되네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선택도가 높아진다는 거였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선택도, 영어로는 퀄리티 팩터, 줄여서 Q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진 회로가 특정 주파수, 즉 공진 주파수의 신호는 얼마나 예리하게 잘 선택하고 다른 주파수 신호는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Q값이 높을수록 공진 주파수 주변에 아주 좁은 대역폭 신호만 강하게 통과시키고요. 조금만 주파수가 벗어나도 신호가 급격하게 약해져요. 바로 이 높은 선택도 특성이 우리가 쓰는 라디오나 TV, 수신기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공중에 엄청나게 많은 방송국 전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특정 방송국의 주파수에만 수신기 안에 있는 RLC 회로가 공진하도록 L값이나 C값을 조절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파수 신호에 해당하는 전류만 최대로 흘러서 증폭이 되고 우리는 원하는 방송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진할 때 전류가 최대가 되고 선택도가 높다는 특성이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냥 라디오 채널 돌리는 게 바로 이 공진 주파수를 맞추는 거였군요. 아, 이제 왜 이 RLC 공진 개념이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공진 조건 자체, 즉 오메가제곱 LC 이퀄 1 공식을 직접 묻거나 아니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공진 주파수 F0를 계산하게 하거나요.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또는 공진시 회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LC 직렬 공진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답은 최소, 그렇죠.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최대, 맞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영도 또는 동상. 바로 그거죠.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메가 제곱 LC 이퀄 1, 이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아, 이게 XL은 XC에서 나왔구나 하는 거, 그리고 공진 시 나타나는 그 세 가지 핵심 특징들 있죠. Z는 R로 최소, I는 VOR로 최대, 그리고 V와 I는 동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답이 확실히 보이시죠? 네.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는 조건은 바로 공진 조건이고 그 공진 조건은 오메가 제곱 LC 이퀄 1이니까 정답은 3번이 확실합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아지는, 즉 동상이 되는 아주 특별한 상태는 공진 상태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이 공진 상태는 인덕터의 영향력, 즉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퀄 오메가 L 하고요. 커패시터의 영향력,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퀄 오메가 C분의 1. 이 두 값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져서 서로 상쇄될 때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핵심 공식이 바로 뭐였죠? 오메가 제곱 LC 이퀄 1. 맞습니다. 오메가 제곱 LC 이퀄 1이었죠.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오메가 제곱 LC 이퀄 1이라는 조건 하에서는요. 회로의 그 주요 에너지 저장 소자인 L과 C의 리액턴스 성분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회로는 마치 순수한 저항 R만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로 전체 임피던스 Z가 R값으로 최소가 되고 일정한 전압 아래서 회로를 흐르는 전류 I가 최대로 흐르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사라져서 동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 Z 최소, I 최대, VI 동상. 이건 항상 세트로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C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 XL 이꼴 XC인 순간. 그게 바로 공진, 오메가 제곱 LC 이꼴 1 상태인 거죠. 네, 오늘 RLC 직렬 회로의 공진 조건이라는 전기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이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핵심 공식 그리고 공진 시의 특징들을 잘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RLC 소자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의 공진을 다뤘잖아요. 만약에요, 이 소자들이 병렬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RLC 병렬 회로에서도 공진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병렬 공진의 조건은 직렬 공진 때랑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그리고 병렬 공진 시에는 임피던스랑 전류가 어떻게 변할지, 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면 RLC 회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폭넓고 깊게 확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다음번엔 혹시 병렬 공진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